디지털 배움터 기초 윈도우 기본 앱 활용하기. 일을 하다 보면 회의 자료 준비를 해야 하기도 하고 또 회계 비용도 계산해야 하고 새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도 필요하고 행사나 미팅 일정을 잡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진행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간단한 글이나 메모 등이 필요할 때 바로 작성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한 사진이나 이미지를 그릴 수 있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컴퓨터에는 잘 몰라서 쓰지 못하는 기능이 많습니다.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는 메모장과 스티커 메모, 그림판, 계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프로그램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은 컴퓨터를 훨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윈도우의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하는 방법과 메모장을 활용해 컴퓨터에 쉽고 빠르게 메모하는 방법, 그리고 그림판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찾아 실행하기. 컴퓨터의 전원을 누르고 부팅을 완료하면 모니터에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탕화면은 작업하는 작업 공간으로 활용되며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폴더, 파일 아이콘들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는 각종 메뉴와 현재 컴퓨터의 상태 표시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의 구성을 살펴볼까요? 먼저 시작 버튼을 누르면 설치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설정, 전원 등의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상자는 설치된 파일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작업 보기 버튼을 누르면 데스크톱 화면을 추가하거나 전환할 수 있고 현재 실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을 한눈에 표시하고 최근에 컴퓨터를 사용한 이력을 표시해 줍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콘들은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고정된 프로그램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오른쪽에는 컴퓨터의 상태를 알려주는 시스템 아이콘, 날짜, 시간 및 알림 센터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늘의 학습은 이성원 강사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내가 찾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 시작 메뉴에 우리 컴퓨터에서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화면은 여러분 컴퓨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화면은 사용하는 컴퓨터마다 다 다릅니다. 상단에 최근에 추가한 앱이 보이고 그 다음 A부터 G까지 보이고 그 다음 기역부터 히읗까지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어서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휠을 올리셔서 A나 최근에 추가한 앱을 클릭하면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또 기역부터 히읗 순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날씨 앱을 찾는다면 니은이겠죠? 니은 클릭한 다음에 날씨 클릭하셔도 되겠죠. 아니면 시작 버튼 옆에 검색 버튼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 검색 버튼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찾아보세요. 밑에를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작업 표시줄 이 비어있는 부분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검색에서 검색 상자 표시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검색에서 검색 아이콘 표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검색에서 날씨를 찾는다 그러면 한글로 날만 치면 날씨 앱이 찾아졌죠? 그럼 여기를 클릭하셔도 빠르게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검색하거나 시작 버튼에서 찾기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을 작업 표시줄이나 시작 화면에 정리하면 좋은데요. 저는 매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작업 표시줄에 나열했고요.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시작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찾아볼게요. A 클릭한 다음에 기억 누르고 계산기. 이 계산기를 시작 화면에 추가해 볼게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시작 화면에 고정 누르면 이렇게 추가됐죠?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찾을 때 시작 버튼 누른 다음에 시작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날씨도 찾아볼게요. 날씨 찾으셨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시작 화면에 고정 누르면 이 옆에 추가됐습니다. 이것을 또 그룹핑 할 수 있는데 마우스를 위에 갖다 대시면 그룹 이름 지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윈도우 기본 앱이라고 써볼까요? 그래서 이 기본 앱 자체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위에다 옮길 수 있고 또 다른 것들도 이렇게 옮길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셔도 시작 화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날씨를 다시 한번 제거해 볼게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시작 화면에서 제거가 있고 제거가 있는데 이 제거는 이 컴퓨터에서 아예 삭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작 화면에서 제거는 이 아이콘만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클릭해 볼까요? 그럼 날씨는 시작 화면에서만 없어졌지 여기엔 있습니다. 니은에 있겠죠? 날씨 있죠. 근데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제거를 누르면 윈도우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스티커, 메모를 작업 표시줄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에서 스티커라고 쳐볼까요? 스만 치면 나오네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이번엔 시작 화면이 아닌 작업 표시줄의 고정 있죠? 클릭하면 밑에 추가됐고 이 추가된 것을 마우스를 클릭해서 좌우로 움직여서 위치를 바꿀 수 있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 누르면 작업 표시줄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탕화면 아이콘도 클릭해서 작업 표시줄에 들어가면 추가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을 제거 누르면 아이콘만 사라지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순서대로 작업 표시줄을 고정하고 또 시작 화면에 고정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쉽고 빠르게 메모하기. 간단한 글이나 메모를 작성할 때에는 메모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메모장 프로그램의 구성을 살펴볼까요? 메모장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메뉴 부분은 파일, 편집, 서식, 보기, 도움말 메뉴가 제공됩니다. 다음은 메모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키보드를 활용하여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상태 표시줄로 현재 커서의 위치, 확대, 축소 비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태 표시줄은 메뉴의 보기에서 상태 표시줄을 체크해야 나타납니다. 메모장을 열어볼게요. 그럼 검색에서 메모를 쳐보겠습니다. 그럼 메모장 실행했죠? 문서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MS 워드, 한글 등이 있는데 메모장은 가장 가볍고 빠르게 실행돼서 간단한 메모 삽입할 때 메모장을 활용합니다. 여기다 입력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한 다음 엔터 치고 이성원 강사입니다. 이것을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클릭해서 저장 눌러 보겠습니다. 저장할 때는 저장 위치를 정하셔야 되는데 맨 위에 올려서 바탕화면을 클릭해 보시죠. 혹시 바탕화면 아이콘이 안 보이신 분들은
즐겨찾기 앞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바탕화면이 보일 겁니다. 바탕화면 클릭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입력해 보죠. 연습이라고. 그럼 저장 누르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저장이 됐습니다. 메모장을 닫고요. 다시 실행하려면 더블 클릭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저는 메모장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추가했는데요. 이것을 실행한 다음에 파일에서 열기하고, 우리 저장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죠? 바탕화면이라고 그랬죠? 바탕화면에서 연습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도 실행이 됩니다. 글자체를 바꿔볼까요? 또 글자 크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서식에서 글꼴 클릭한 다음 여러분 원하시는 폰트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나눔 명조 폰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나눔 명조를 선택하고 글자 크기가 지금 10인데 저는 22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크게 했죠? 저는 이 두 줄밖에 입력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단어만 찾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편집 클릭한 다음 찾기, 여기에 단축키가 나오죠? 컨트롤 F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 클릭한 다음에 강사만 찾아볼까요? 다음 찾기 없죠? 왜 없죠? 여기 있는데, 왜냐하면 커서가 강사 다음에 있어서 그렇죠. 그럴 땐 위로 클릭한 다음에 다음 찾기 누르면 이렇게 찾아졌죠? 이거는 찾을 수만 있습니다. 근데 이 강사를 선생으로 바꿔볼게요. 한 단어 같은 경우는 그냥 지운 다음에 선생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겠지만 되돌리기 해볼게요. 다시 강사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 한 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편집에서 바꾸기를 클릭해 보세요. 찾을 내용이 강사죠. 그리고 바꿀 내용이 선생님입니다. 모두 바꾸기 누르면 강사라는 단어가 다 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파일로 저장한다면 파일 클릭해서 저장 누르면 기존에 이 파일이 덮어쓰기가 되고요. 파일 클릭한 다음에 다른 저장 눌러서 연습 2로 저장한다면 두 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 첫 번째 파일은 글씨체가 작고 이성원 강사로 되어 있고, 두 번째 파일은 글씨체가 크고 이성원 선생님으로 되어 있네요. 더 알아보기. 포스트잇이 컴퓨터 속으로. 스티커 메모. 이번에 스티커 메모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색에서 스티커를 클릭해 보죠. 이것은 포스트잇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무실에 보면 모니터 주변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중요한 메시지를 기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탕화면에 포스트잇을 붙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할 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씁니다. 오늘 할 일. 엔터 친 다음에 글머리 기호 전환 클릭하고 동영상 강의 촬영 엔터. 자동으로 글머리 기호가 나오죠. 고객 전화하기 엔터. 이메일 보내기.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진하게 기울기 밑줄, 그리고 이 안에도 엔터 입력한 다음에 그림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가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제거할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이미지 삭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스티커 메모를 추가하려면 플러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티커 메모는 컴퓨터를 껐다 킨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점점 눌러서 스티커 메모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입력했던 것들을 점점점 클릭해서 노트 목록, 그래서 전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에 그림 그리기. 이번에는 그림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림판의 메뉴 구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클립보드 영역에서는 복사, 잘라내기, 붙여넣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서는 영역 선택, 자르기, 회전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도구에서는 연필, 텍스트, 지우개, 색 채우기 등을, 브러쉬 메뉴에서는 브러쉬와 붓글씨 브러쉬 등 다양한 종류의 브러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도형에서는 다양한 도형을 삽입할 수 있으며 크기에서는 선택한 도구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색 1과 색 2로 전경색과 배경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판 3D로 편집은 만든 그림을 그림판 3D 프로그램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판을 실행해 볼게요. 그림판, 엔터. 하얀 도화지에서 붓을 클릭하고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컬러는 색1이 펜색인데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클릭한 다음에 또 원하는 붓으로 선택하고 또 크기, 두께를 정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도형을 그려볼게요. 직사각형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근데 테두리색만 나오고 이 안에 있는 면색은 없죠? 채우기가 면색인데 지금 채우기 없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색을 클릭한 다음에 색 1은 테두리 색이고요. 색 2가 면색입니다. 이 중에서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마음에 드시는 컬러가 없다면 여기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를 수도 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그을 수 있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이번에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편집해 볼게요. 자, 파일에서 열기 누른 다음에 제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저장 안 할 거기 때문에 저장 안함 눌러보겠습니다. 너무 크죠? 편집하려고 하는데 그럼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축소 버튼 한 번만 눌러볼까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인물만 필요하기 때문에 인물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클릭한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볼까요? 그리고 이 부분만 필요하다면 자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형을 살펴볼까요? 그러면 직사각형 클릭하고요. 채우기를 단색하고 여기 색을 검은색 해보겠습니다. 저는 윤곽선은 이번엔 안 하겠습니다. 클릭. 여기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보죠. 그리고 이 위에 이성원 강사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위에 A 있죠? 이것이 글씨인데요.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클릭한 다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를 입력해 보세요. 저는 이성원 강사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블럭 설정한 다음에 글자 색도 검은색이기 때문에 안 보이죠? 색 1을 클릭한 다음에 화이트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범위 지정한 다음에 글자체를 바꿀 수 있고요. 도둠체,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크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테두리를 좀 줄인 다음에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이 테두리를 이동하면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미지를 꾸며봤네요. 이 이미지를 저장한다면 파일 누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원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정된 것은 다시 저장하기 위해서 다른 이미지로 저장 누른 다음에 JPG 그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연습이라고 하고 저장 해보겠습니다. 저장할 때는 꼭 반드시 저장 위치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장. 되돌아보기.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시작 메뉴를 통해 실행하는 방법과 검색 메뉴를 통해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서는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을 가나다 순서, ABC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에는 최근에 설치된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의 검색 메뉴를 통해서도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커서를 검색 상자에 위치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검색하면 프로그램을 찾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메모를 남기기 위해서는 메모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장 프로그램의 주요 메뉴들을 살펴볼까요? 파일 메뉴에서는 메모를 새로 열거나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편집 메뉴에서는 텍스트를 복사하거나 붙여넣고 텍스트 내용을 찾거나 다른 텍스트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 메뉴에서는 메모장에서 사용되는 텍스트의 글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메뉴에서는 화면 배율과 상태 표시줄 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에서 간단한 그림을 그리거나 이미지를 편집할 때 그림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림판의 메뉴 구성을 살펴볼까요? 먼저 클립보드 영역에서는 복사나 잘라내기,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영역에서는 이미지의 영역을 선택하거나 자르기, 회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에서는 연필 도구나 색 채우기, 텍스트 입력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형에서는 여러 가지 도형을 삽입하고 도형의 색상 등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색 영역을 통해서 각 개체들의 색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윈도우 기본 앱 활용하기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